기록하고 있네요. 이제 메가피플 그룹장님이신 그 SP 김지유 사장님, 정말 열정 대단하시고 SP 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리고 정말 그 열정에 고개 숙여서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그룹장님 산하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튼튼한 스폰서님들을 따라서 하시면은 누구든지, 지금 우리 김지효 사장님, 정소진 사장님, 그리고 그 밑에 김소연 사장님, 강소연 사장님, 최미 사장님,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이름을 잘 아는데 뭐 김혜진 사장님 등등 많은 분들이 사업을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또 저번에 우리 장세자 스폰서님 강의를 갖다 필사하는데 우리 메가피플 그룹 사장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첫 스타트를 우리 김혜진 사장님께서 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사업은 같이 하는 사업이고 팀워크 사업이고 팀워크 이꼬르 호일러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로 뭉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김지유 사장님께서 초대를 해주셔갖고 정도진 사장님과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회사가 출발을 하면은 기초사업 설명을 1년에서 3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3년 차 되면은 어떤 강의들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시스템 강의를 하기 시작하죠. 시스템 강의를 하고 3년에서 5년 정도가 되면, 이제 5년이 지나가면은 이 사업은 리더를 중심으로 모여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사업자들 갖다가 리더로 육성시키는 것과 리더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장님들도 읽으셨겠지만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올리고 리더십 메시지를 계속, 요즘은 이제 존 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을 올리고 있는데, 저와 같이 사업하시는 수백 명의 사장님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 하나 보고 느낀다면은 그 한 분이 모든 것을 끝내기 때문에 저는 늘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처음에는 성공의 8단계, 글씨 보이시나요? 네. 성공의 8단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공의 8단계로 조직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매니지먼트 하는 것은 추상적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 시스템으로 조직을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그런데 성공의 8단계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꿈과 목표 설정. 다 커서 사업해서 돈 벌자고 그러는데 꿈 얘기가 나와요. 꿈 얘기가. 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꿈이 나올까? 그 다음에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가 결의결단이에요. 결의결단. 세 번째가 리스트 작성. 결의되고 결단되신 분들은 리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진짜. 자, 죄송해요. 지금 강의를 하는데 앞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집중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이 꿈이라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먹고 살아요? 사람이 뭘 먹고 살까요?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삽니까? 예, 밥을 먹고 살죠.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예, 꿈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꿈. 그러면 이 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꿈이 일깨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이 일깨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져야 돼요. 자유에 대한 개념이.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지는데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들이 있나요? 진정한 자유, 자유로운 삶, 이 자유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생각을 해봤느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해 아래에서 자유민주주의 해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자유롭다고 느껴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자유를 느낀다면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탈북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유는 이런 말도 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해 아래에서 살고 있어도 똑같이 해 아래에서 살고 있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종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마치 내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인이 임신을 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감옥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감옥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아이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요만큼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제한된 삶을 살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지려면은 우리가 내가 정말 자유로운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자유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선택. 내가 무엇인가 진행을 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큰가, 이거에 대한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자유를 갖고 있는가 없는가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 보통 다 이코노미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쭈그리고 12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 선택의 폭이 넓어야지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한번 현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대부분 여기 이제 여자 사장님들, 우리 정말 해강그룹도 그렇고 우리 메가피플 그룹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나 이거 정말 못마땅한데 뭐냐면 미인이 아니면 사업을 못해. 여기 계신 분들 다 미인이세요. 우리 오늘 호스트 보시는 사장님도 굉장히 미인이시고 우리 사장님들 보시면 다 미인이야. 그런데 시집으로 와가지고 남편 눈치 안 보고 한 30만 원씩 50만 원씩 어머니나 친정 아빠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엄마 아빠한테 돈 드리는 것보다 내 아이 학원비 내기가 바쁘죠. 그리고 방 한 칸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 가. 자동차 할부금 걱정 없이 자동차를 바꾸고 싶은데 그것도 힘들어. 이런 것들은 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보통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아,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남들한테 비단지고 그냥 살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지면 그때 크고 영롱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거는 뭐예요?
생각할 줄 아는 정신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생각할 줄 아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정신세계를 일깨워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이 정신세계를 일깨워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롱한 꿈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인간의 뇌는 1350g이에요. 1350g이에요. 그리고 원숭이의 뇌는 350g이에요. 이 350g의 뇌, 원숭이, 인간은 1350g이에요. 이거 적으셔야 돼. 다들 적으세요. 자, 이 350g의 뇌만 가지고 동물도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본능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삶. 본능적인 삶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식욕과 성욕이에요. 원숭이도 배고프면 바나나 먹나요? 바나나 막 먹잖아요. 원숭이도 종족 본능에 그 본능이 있나요? 종족 번식에 본능이 있어요. 예, 동물도 350g의 뇌만 가지고 본능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식욕과 성욕을 가지고. 인간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인간도 똑같다. 인간도 꿈이 없고 정신세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직업에 무엇을 하든 간에 이 350g의 내 본능적인 삶을 살아간다. 본능적인 삶. 식욕과 성욕이다.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냐? 먹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맛있어서 뭐가 있다 그러면 거리 불문하고 시간 불문하고 쫓아가서 생고기 먹으러 가고 맛있는 회 먹으러 가고 막 이래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식욕에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먹는 즐거움에서 더 나아가서 마시는 즐거움이에요. 요즘 술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치킨에 생맥주 마시면 맛있잖아요. 등심에 소주 먹으면 맛있고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 맛있고 오늘은 뭘 마실까? 어저께 막걸리 먹었으니까 오늘은 소주 먹고. 예, 술 먹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을 지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식욕과 성욕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여자는 남자들한테 관심이 많고 남자들은 여자한테 관심이 많아요. 유부녀들도 굉장합니다. 막 노래방 가면은요 팁 받고 와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팁 받아가요. 요즘은요 스크린 골프 가도 여자하고 남자하고 부킹 시켜주고 돈 챙겨간다니까. 이거 뭐예요? 엄청난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식욕과 성욕의 본능적인 삶에 충실하면 그 사람은 꿈도 없고 정신세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꿈이 일깨워지고 정신세계가 작동하면 그때부터 이 1000g의 뇌, 350g의 이 1000g의 뇌가 그때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몰라요. 1000g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보통 사람들 꿈이 없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람은 다 350g의 뇌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꿈이 일깨워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인간의 천부적인 소질 4가지. 스티븐 코비 박사는 그걸 첫 번째 자아의식이라고 했어요. 자아의식. 자아의식이 일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4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가 상상력. 세 번째가 양심이에요. 양심. 네 번째가 독립의지예요. 독립의지.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천부적인 소질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아의식이고 두 번째가 상상력이고 세 번째가 양심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독립의지다. 그러면 첫 번째 자아의식이라는 건 무엇인가?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나를 객관적이면서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가 고요히 눈을 감고 줌 미팅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게 자아의식이다. 동물에게는 없다. 만약에 돼지에게 자아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돼지우리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더러운 우리에 있어 하면서 뛰쳐나가겠죠. 동물에겐 자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침 고요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자아의식이고, 주무시기 전에 밤에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나를 점검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자아의식, 두 번째가 인간이 동물보다는 두 번째가 상상력이에요. 사장님들, 상상력. 이 상상력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상상력을, 인간은 이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과거도 갔다 미래도 갔다 타임머신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성공했던 사람들, 지금 이 현재에도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미래의 모든 성공자들은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키고 자신의 인생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 상상력.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부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PM 사업에서 이미 성공했다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규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과거형으로 규정 짓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신맛 나는 과일 얘기를 막 석류, 자몽, 귤 이런 걸 갖다가 껍데기를 까지도 않고 막 우구덕우구덕 씹어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이 침에 확 돌죠. 그게 바로 뇌는 상상과 현실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드림 빌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거를 오늘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거를 하셔야 된다. 뭘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고 싶은 거 투두, 이거 1번서부터 20까지를 적으셔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은가 투두 1번서부터 20까지를 적으셔요. 적어 보면은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적을 수가 없어요. 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대부분의 길거리에서 보통 사람들이 잘 살고 싶다 그러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이런 리스트 안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드림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드림 리스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꿈을 시각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은 스티븐 코비 박사의 8번째 습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해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장님들이 PM의 비전을 보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잘 되고 있니 하면서 방관자적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PM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반드시 오늘 투두를 한번 적어 내려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to have. 갖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으세요? 뭐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은 거? 롤렉스 시계? BMW 자동차? 예, 적으셔야 돼요. 시각화 시키셔야 돼요. 1번서부터 20까지. 예, 적어 내려가 보세요. 그게 쉬운가 어려운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적으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저희가 우리 권경희 스폰서님하고
저하고 부부잖아요. 우리 권경희 사장님하고 예전에 드림 리스트를 작성했고 드림 빌더를 막 했어. 그래서 막 스크래치 쫙그 오려가지고 막 집어넣고 BMW 매장 가가지고요. BMW 문 열어보고 가죽 냄새 맡아보고 카탈로그 얻어와서 막 잘라가지고 오려서 갖고 있었어요. 우리 권경희 사장님이 BMW X6를 정말 타고 싶었어요. 정말 타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큰 차를 별로 안 좋아하고 SUV를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정소진 사장이 SUV 좋아하더구만요. SUV를 저는 안 좋아하는데 권경희 사장님은 BMW X6를 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어느 날 지방 후원을 가고 있는데 저한테 문득 생각이 난 거야. 여보, 우리 당신 꿈이 자동차는 BMW X6였어. 우리 지금 타고 있네? 소름이 쫙 돋더래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반드시 믿어라. 그 일본의 뇌과학자 하루야마 시게오가 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뇌내 혁명. 거기에 어떤 글이 나오냐면 이런 글이 나와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물질로서 육체에 작용한다라고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권경희 사장님이 간절히 원했던 BMW X6가 1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한테 구체적인 물질로서 육체에 작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투해부 갖고 싶은 것들을 적어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라보면서 간절히 원하셔야 된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투해부 반드시 적으셔라. 그 다음에 투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몰디브? 너무 좋죠. 저는 인도 그 히말라야 꼭 가고 싶어요. 이걸 갖다가 1번서부터 20번까지 적으시는 거예요. 적어 보시라니까요. 그냥 이렇게 강의만 듣지 말고 한번 오늘은 적어 보시는 거야. 해 보시는 거야. 삶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투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우리 한성주 그룹장님 딱 여기 보이시는데 한성주 그룹장님이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이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다 있는데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80세 생일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인들한테, 가족한테, 자식한테 듣고 싶은 찬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엄마로 기억될 것인가? 나는 내 아이한테 어떤 아빠로 기억될 것인가? 어떤 찬사를 받고 싶은가? 이거를 적어 나가시면 있잖아요.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이 쫙 적히는 거죠. 방향성이 잡히는 거죠. 삶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장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성이 중요하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상력을 동원해 갖고 비전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장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전을 갖다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비전은 내 머릿속 안에서 그냥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신 분들 굉장히 많죠. 성경에도 그런 말, 비전이라는 건 들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자, 봅시다. 비전이라는 것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머릿속으로 비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책을 읽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세미나에 듣든지 비전이 들어와서 가슴 깊은 곳까지 다시 내려질 때 그 사람은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to do, to go, to have,
2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성취 심리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이지 않는 관역은 맞출 수가 없다. 예. 이거 이렇게 써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에너지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드림 리스트를 작성하고 뭘 해야 되냐? 기한을 설정하셔야 돼요. 기한. 언제까지? 특히 우리는 뭘 해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한을 설정한다. 직급 도전. 기한을 설정한다. 나는 언제까지 IMM을 갈 거야? 나는 언제까지 EVP를 갈 거야? 나는 PT를 언제까지 갈 거야? 나 SP를 언제까지 갈 거야? 우리 김지우 그룹장이 10월 달까지 GP 가신대요. 이렇게 기한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예. 저도 10월 달까지는 지금 PP를 가야 돼,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예. 너무너무 훌륭하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도 동기부에서 열심히 한다. 뭐를 설정해라? 기한을 설정해라. 기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 꿈은 그냥 꿈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드림 리스트에 기한을 설정하면 그것은 무엇이 된다? 목표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이 드림이라는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설정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타겟으로 변환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은 꿈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한을 설정해서 목표로 만드는 거예요. 사장님들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예, 우리와 같이 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냥 벽을 보면서 강의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게 뭐예요? 매직이에요. 라카펜.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 자연계를 제외한 산, 바다, 강, 공기 이런 자연계를 제외한 모든 것은 2번 생산된다. 1차적으로 이 락카펜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한번 만들어지고 눈에 보이는 생산물로서 나타났다. 우리의 인생은 똑같다. 여러분들이 이런 꿈과 기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일은 나아지겠지. 한 달 후에는, 2달 후에는, 3달 후에는, 내년엔 나아지겠지. 5년 뒤엔 나아지겠지. 안 나아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기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앞으로 될 일을 갖다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리지 않기 때문에 2차적인 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인생에서 2차적인 생산이 일어나려면 제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시각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뼛속 피 한 방울까지 긍정으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까지 했어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천부적인 소질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아의식을 제가 말씀드렸고, 2번째, 상상력을 말씀드렸습니다. 3번째는 뭐예요? 양심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인데 무슨 양심 얘기를 해. 그죠? 양심. 여러분들 글씨 잘 보이라고 제가 글씨 크게 씁니다. 양심. 3번째가 양심인데 양심이라는 것은 내면의 아주 작은 소리예요. 아주 작은 소리야. 그런데 참 안 들을 수가 없어.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이건 다 들리는 게 양심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뭐 더 어렸을 때만 해도 젊었을 때만 해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게 잠을 자고 있는데 희한하게 사람은 영물이라 자고 있으면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살짝 떠보면 앞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서 있어. 그 옛날에 이렇게 양보하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경로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눈을 그냥 질끈 감고 잠을 더 자면은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냥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그냥
힘들지만 벌떡 일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앉으세요. 딱 그러고 자기는 서 있으면은 마음은 편해. 맞죠? 맞으면 손 한번, 맞으면 손 한번. 예, 맞아요. 예. 그게 양심에 순응하는 거야. 양심에 순응하면은요, 내면의 갈등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 올 때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말을 하는 데서 내 말에 에너지가 나가서 타인을 감화력이 생길 수가 있어. 그 양심에 순응해야 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의 양심 지수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그 성공을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는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양심에 순응하고 양심적인 사장님들은 대성하는 거예요. 대성. 큰데 짜, 이룰성 짜, 대성한다. 그래서 양심에 순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가 자,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천부적인 소질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독립의지입니다. 독립의지. 자,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밑에 모니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제가 드리는 강의가 괜찮으면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손 한번 흔들면서. 예, 괜찮으세요? 예, 예, 마지막이 저 물 한 잔 마실게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네 번째 독립의지예요. 독립의지. 독립의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택권이에요. 이거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속에 나오는 말인데, 자, 이것도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 공간이 존재한다. 이거 적으셔야 돼요. 제가 아직 영어로는 못 외웠는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공간이 넓은 거예요. 스페이스가 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승준이한테 자극을 했어. 딱 때렸어. 그러면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해. 왜 때려?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반응에 대해서 공간이 넓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럴까? 이런 이해가 가시나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공간이 넓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매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겠어요? 공간이 넓어야 되겠어요? 공간이 넓어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잖아요. 자, 공사장에 그 공사를 다 마쳐야 할 10장이 있어요. 10장. 그리고 그 10장 밑에는 일용 잡부가 있어요. 일용 잡부는 일을 하던 안 하던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야.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 일하다가 승질 나면은 연장 확 내팽개치고 나 안 해 하면서 걸어 나가는 게 일용 잡부예요. 그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의 공간이 요만하겠죠. 하지만 10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사를 다 마무리 져야 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달래죠. 어이 김씨 왜 그래? 우리 이거 마무리 짓고 파전에다 동동주 한 잔 내가 살게. 이거 마무리 짓자 하면서 그 사람을 리드하죠. 예. 아유 김씨 그러지 마. 이거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 내가 살 테니까 이거 마무리 짓자. 이렇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공간이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여러분들한테 화를 냅니까? 여러분들이 속을 갖다가 다 긁어놔도 스폰서는 화를 내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비전보다 크니까, 공간이 넓으니까.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돼?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계속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간을 넓혀 나갈 것인가? 참고 또 참으면 품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은 IMM, VP, EVP, PT, SP, GP, PP와 CL은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 금방 갈 겁니다. 가면서 직급별로 단계별로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업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을 같이 성공의 대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폰서의 말에 정말 절대적으로 예스 하셔야 돼요. 특히 김지우 사장님, 정소진 사장님, 김소연 사장님, 뭐 최미희 사장님, 제가 많이 그 메가피플 초창기에 IMM 1박 2일 할 때 갔던 밴들 뭐 이주화 사장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리드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스 하셔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김지호 사장님, 정도진 사장님 막 4개월 만에 해강그룹의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우신 분들이야. 막 4개월 만에 PT 가서. 저는 6개월 만에 PT 갔고 1년 만에 SP 가고 14개월 만에 GP를 갔는데 이 기록들을 갖다가 메가피플 사장님들이 싹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대단하신 스폰서님들을 여러분들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의 그 사업 방향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뭘 해야 된다? 공간을 넓혀야 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공간이 존재해요. 그 공간 안에 우리들의 풍요와 행복과 번영이 담겨 있다. 우리들의 풍요와 행복과 번영이 그 공간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많이 키워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생각할 줄 아는 정신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생각할 줄 아는 정신세계를 활짝 꽃피워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꿈이 일깨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져야 된다. 자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이 일깨워지면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천부적인 뇌가지가 작동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환상적인 일입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동물과 달리 인간의 정신세계를 작동시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또한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사업을 수차례 실패하고 나서도 저는 늘 하던 게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산책을 하면서 이런 결심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10여 년 동안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해왔는데 그 힘든 10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했으며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리고 기회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10년 동안 준비해야 돼. 10년 동안. 그런데 이런 말 있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면 그게 행운이라고. 예. 그래서 저는 행운을 잡았어요. 저는 10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책을 봤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을 보면은 그런 말 나오죠. 여러분들의 지갑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책을 사서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그러면 살찌워진 정신이 그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것이다. 고문진부에도 똑같은 말 나와 있어요. 예. 좋은 집 살려고 애쓰지 말아라. 책 속에 가구당 높고 좋은 집이 있다. 돈 벌려고 애쓰지 말아라. 책 속에 여러 가지 곡식이 다 들어있다. 뭘 읽으래요?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송하지만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존재의 위치에 여기가 여러분들의 존재의 위치다. 존재의 위치.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삶은 여기야. 내가 원하는 삶은 여기가 성공이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존재의 위치와 내가 가고 싶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성공이라는 것은 이 갭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책과 테이프와 세미나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성장 없이는 라인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고, 라인의 성장 없이 그룹의 성장이 없어요. 개인의 성장 없이 성공하고 싶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매일매일 책을 보고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리더 메시지를 늘 보셔야 된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근데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매일 물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자라.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서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콩나물 자라듯이 여러분들의 정신이 쭉쭉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Just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Just One Thing. 거기에 뭐라고? 오직 중요한 것만이 내 인생의 변화를 시켜주는 거야. 오직 중요한 일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그냥 바쁜 일, 급한 일만 하기에 바빠요. 자, 봅시다. 중요한 일은 현금 흐름이 아니라 시간 가로선석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일은 바쁘지가 않아요. 급하지가 않아요. 자, 봅시다. 독서, 책을 읽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급하지는 않아요. 책을요, 수십 년 동안 단 한 권도 읽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독서. 예, 하지만 중요해요. 이걸 계속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뀌죠.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운동하는 거. 우리 몸은요, 내 비전을 새기는 비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전문가들은요, 그 사람의 몸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나온대. 그래서 우리는 몸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관계십,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지금 당장 표가 나지 않지만 매일매일 해나가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뭐다?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나무꾼이 들지도 않는 톱날을 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베면은 힘들어요? 겁나게 힘들어요. 겁나게 힘들고 나무도 베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톱날을 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톱날을 갈고 나무를 자르면 나무가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톱날 가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승리가 매일매일 이른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자의식으로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나를 갖다가 학습시키면서, 그래서 그 개인의 승리가 여러분들 팀들 전체로 공동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의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너무 길면은 재미없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 사실 미친 듯이 도전해야 된다. 미친 듯이. 왜? 근데 희한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월급 받고 남의 일은 열심히 하고 그 안정적인 소득,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아침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철 보면 10,000원 전철이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들 나가잖아. 그게 뭐예요? 그냥 닭 모이 쌀을 갖다 쫙 뿌려주면 닭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만 월급 받으려고 다들 나가는 거야. 근데 PM 사업은 내 사업이잖아. 내 사업. 그리고 이건 기가 막히게 무한으로 상속이 된다고 제가 검증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속법에 의해서 3대까지 상속세 없이 3대까지 상속이 되는데, 독일 PM은 무한 상속이 가능하다. 무한 상속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권경희 사장님과 제가 2019년 10월
권경희 사장님 20일 날 등록하시고 24일 날 제가 등록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제가 PT 가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SP 가고 GP 가고 해가지고 저희 둘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한 달에 4천만 원이 4천만 원. 한 달에 4천만 원. 자, 봅시다. 월 4천만 원이에요. 또 하나. BMW.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뚜껑 열리는 오픈카 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BMW G4, BMW X6 1억 2천짜리 이 차값만 두 개 하면 2억이에요. 내 돈 하나 안 들이고 이 차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4천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3% 한번 해보십시오. 160억이 나와요. 우리는 2년 동안 160억의 자산을 만들어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200, 300, 500, 600 그거 월급 받으러 애쓰지 말고 파이프라인 구축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때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이거를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적토 성산하면 풍우흥언하고 적수요애하면 교령용애하고 적수성덕하면 신명자득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적토성산 흙을 쌓아서 산을 만들면 풍우흥언 거기에 바람이 그냥 부는 거예요. 적수요애하면 물을 막아서 연못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물고기들이 그냥 사는 거야. 적선성덕 내가 덕을 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내가 신통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것들 적토성산하고 적수요애하고 적선성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머지 것들은 다 반드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이런 마음으로 해나가시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게 바로 칼 막스가 말하는 변증법적 유문에서 나오는 양질 변화다. 양질 변화. 양질 변화. 그래서 양적인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사업을 성공시켜주는 개인 시스템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꿈을 생성하고 꿈을 일깨우고 목표를 확립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대원력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어야지 되죠. 원하는 게 없으면 뭘 이루어져. 2차적인 생산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뜻을 품어야 돼. 대원력 큰 뜻을 품어요. 그리고 대신심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 성경에도 어떤 말이 있냐면은요. 히브리전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실상이라는 건 진짜 있다는 거거든요. 바라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돼.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실제로 지금 믿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 뭘 믿어?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꿈을 믿으셔야 된다. 그러면 대성취가 이런 대성취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빈털터리에서 10여 년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권경희 사장님과 성공을 이뤄냈더니 이 말이 다 맞아요. 다 맞아. 그 다음에 꿈을 세우고 대원력, 대신심, 대성취.
제가 이 글로 마무리를 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해강그룹에 계셨을 때 우리 정소진 사장님이 마지막 직급 도전하시는데 뭐 강아지도 큰 개한테 물리고 뭐 아기도 아프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천장강대 이모 시인야라, 하늘이 장차 그 사람한테 큰 임무를 줄 때 아기 체부하게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녹이 근골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그릇을 치워서 그 사람이 능히 그 임무를 감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한 식으로 표현하자면 공간을 넓혀서 그 사람을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예요. 시며 공화사라. 시며 공화사라. 마음 심자 같을 여자 화가 선생.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화재세간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릴 수가 있다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려놓은 모든 꿈들을 갖다가 다 그릴 수가 있대. 뭐가? 우리의 마음이 오온 실종생, 오온이 이와 같아서, 오온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오온이에요. 오온이 모두 이와 같아서 무법이불조, 만들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네.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여러분들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다 이룰 수가 있다. 단지 여러분들이 꿈을 설정하고 그 꿈에 기한을 줘서 목표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못난 스폰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메가피플 그룹장 김지유 그룹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해강그룹의 그룹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스폰서로서 이 한 말씀은 드리고 꼭 끝내겠습니다. 저희 해강그룹의 리더십의 근본은 노자 도덕경 6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강해 소위 능히 백곡왕자 이기선하지 고능히 백곡왕이라. 이게 워낙 강해로 써 있어요. 원본에는. 근데 발음이 좋게 해강으로 바꾼 거. 바다의 자 강강자.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장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해강그룹 그리고 메가피플 리더 사장님들은 해가 지나고 달이 지나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항상 들뜨지 말고 낮아지고 낮아져야 된다. 또 하나 횡백리자 반구십리라. 이 말은 제가 요즘 우리 리더 사장님들한테 그룹장님들한테 늘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횡백리자 반구십리.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칠판에 써놓고 매일매일 새기겠습니까? 횡백리자 반구십리라는 건 뭐냐면 백리를 가는 사람한테 반이라는 것은 50리가 아니라 90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리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이미 PT 되고 SP 되고 GP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마무리 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장님들과 함께 사업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그리고 사장님들 필사 이벤트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기다리고 계시면은 제가 액티바이즈와 제 마음의 선물 싹 해갖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